뭐 재미난 거 없나? 취미를 하나 가져보는 건 어때? 취미? 취미 동아리 한번 찾아봐야겠다. 동아리에 가입할 땐 조심해서 가입해야 돼. 모임? 그냥 동아리일 뿐인데 왜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약 동아리 사건 못 들었어? 마약 동아리 사건? 연합 동아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맞아.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야. 헐,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이라니. 주범이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었던 걸까? 주범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주범이라니. 서울남부지검 형사사부는 A씨를 마약유관리법 위반 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어. 동아리원도 구속된 거야? 동아리 임원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어. 투약만 했던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어. 아니 어쩌다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이 유통된 거지? 2021년 A씨는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후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 외제차와 고급 호텔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어. 아, 무료나 저가에 혹해서 많은 학생이 몰렸겠는데? 맞아. 각종 파티로 학생들을 현혹해 회원수 약 300명, 전국 규모 2위 동아리로 만들었어. 무료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전국 규모 2위가 될 수 있어? 회비가 10만 원이어서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단기간에 동아리를 키운 요인 중 하나였어. 10만 원에 무료 파티라면 현혹될 만하겠다. 마약은 어떻게 된 거야? A씨는 임원과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한 뒤 별도 행사에 초대해 술을 마시면서 액상 대마를 권했대. 그리고 서서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권했구나. 맞아. 그런데 A씨는 왜 굳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권했을까? 2022년 11월 A씨는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했고 이후 수익화를 꾀했대. 어떻게 동아리로 수익화를 꾀할까? 아까 말했던 회비? 아니야. 텔레그램 업자들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동아리 임원들과 마약을 공동 구매했대. 던지기가 뭐야? 주택가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이야. 공동 구매라면 이때 차액을 남긴 거야? 맞아. 마약 한 개당 평균 10만 원에 구매했고 이를 회원들에게 한 개당 15에서 20만 원에 팔았대.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들킬 수가 있어? 텔레그램, 암호화폐를 이용했대.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돼?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 대금은 최소 1200만 원이라고 해. 왜 최소야?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무통장 입금, 현금 거래, 자금 세탁 거래 금액 등은 제외한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액은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한다. 고 말했어. 텔레그램까지 사용할 정도로 치밀했는데 어쩌다가 붙잡힌 거야? 지난해 12월 A씨는 한 호텔에서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 엥? 호텔인데 어떻게 붙잡혀? A씨와 LSD를 투약한 여자친구가 배드트립을 겪으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거든. 배드트립이 뭔데? 배드트립은 마약 투약량을 늘리면서 불안과 공포 등 불쾌한 느낌을 겪는 현상이야. 그나저나 마약 투약 혐의였는데 어떻게 동아리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걸까? 검찰은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어. 어떤 정황 말이야?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송금받은 흔적이 보였대. 파티나 술자리에서 엠빵했을 수도 있잖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그렇게 보긴 어렵고 마약을 같이 샀거나 판 의심이 들었대. 이번 사건의 꼬리가 그렇게 밟혔구나.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해. 왜? 마약 사건이라면서 머리카락으로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선 한 임원은 공범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접 말을 맞추는 대화를 나눴대. 아주 증거인멸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그리고 피의자 대부분이 검찰 소환 당시 모발 탈색과 염색을 마친 상태였대. 그래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뜨지 않을까? 시일도 많은 흐른 상태라 마약 검사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핸드폰은? 핸드폰에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휴대전화 용량을 일부러 꽉 채운 뒤 저장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끝난 상태였대. 그러면 대체 어떻게 범행의 전말을 밝혀낸 거야? 수사검사는 피의자 14명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마약을 사고 판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대조해 조각난 증거를 꿰맞췄어. 증거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정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거잖아.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증거인멸 수법을 배웠을까?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증거 인멸과 수사 회피 기법을 배워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어. 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군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 하지만 검찰은 이 드럭으로 마약 수사에 대비하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도 추적 중이야. 이 드럭? 나 알아.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오, 정답이야. 더 궁금한 점 있어. 맨 처음에 A씨가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잖아. 그게 궁금해. 지난해 4월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피해자 B씨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어. 와, 상식 밖의 사람이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을까?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마약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세탁업자가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처럼 무고했어. 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마약에 취해 난폭 운전 30여 차례, 한 여성 회원을 협박한 혐의가 있어. 동아리는 동아리답게 범죄에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런 동아리보다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동아리가 훨씬 많으니깐. 맞지,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겠다.